안녕하세요. 인생 100년 나르샤TV입니다. 제가 지금 낭독하고 있는 책은 마이클 A. 싱어의 될 일은 된다입니다. 삶을 억지로 통제하지 않고 흐름에 자신을 맡겨본 실험을 기록한 책인데요. 저는 매일 2장씩 낭독하며 그 메시지를 제 삶 속 경험과 연결해 여러분과 나누고 있습니다. 약속의 땅. 오칼라 구규림에서의 깊은 명상 체험 이후 몇 달의 시간이 흘렀다. 이때의 경험이 내게 남긴 것은 미간으로 끊임없이 흘러들어오는 에너지와 점점 더 깊이 타들어가는 가슴 속의 열망이었다. 시간이 흘러도 어느 것 하나 누그러지지 않았다. 오히려 더 깊은 내면으로 들어가고 싶은 열망은 나날이 커지기만 했다. 누군가와 미칠 것 같은 사랑에 빠졌는데 그 상대의 모습은 보지 못하는 상태라고나 할까? 나는 속세를 완전히 떠나서 은둔자의 삶을 사는 것을 진지하게 고려해 보기도 시작했다. 박사과정 수업도 끝났고 당장 자격시험을 쳐야 하는 것도 아니었다. 게다가 그때 나는 앞으로 자격시험 같은 것을 칠 일은 없을 것이라고 내심 다짐하고 있었다. 나는 수행에 온전히 집중하려면 세상 만사로부터 떨어진 고립된 장소가 필요하다고 결론 내렸다. 석회 웅덩이 옆에서 평생 캠핑만 하며 살 수는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렇다고 나만의 은둔처를 찾을 마음의 준비는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다. 그래서 무언가가 스스로 모습을 드러낼 때까지 눈을 크게 뜨고 지켜보기로 했다. 그리고 과연 그 무언가가 나타났다. 하루는 벤에 기름을 넣고 있는데 주유소 직원이 뜬금없이 내게 사는 곳을 물었다. 나는 한동안 벤에서 살았지만 이제는 정착할 수 있도록 시골의 땅떼기 하나를 찾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자기가 게인즈빌 북서쪽에서 무척 아름다운 지역을 발견했다면서 6,000평 정도 되는 땅이 매물로 나와 있더라고 말해주었다. 나는 그에게서 주소를 받고 주유소를 나왔다. 며칠 후 나는 그곳으로 가서 에이프릴 기프트 부동산을 찾았다. 매물로 나온 땅은 마을에서 북쪽으로 16km 정도 떨어진 빽빽한 숲속에 있었는데 26만 평 정도 되는 넓이에 비포장 길이 2여 개나 있는 곳이었다. 팔린 땅은 극소수였고 그 근방 전체를 돌아보는 내내 사람이 단 한 명도 눈에 띄지 않았다. 평화로운 자연의 광경에 나는 거의 몰아지경의 상태로 차를 몰았다. 그저 완벽할 뿐이었다. 곧 일부는 숲이고 일부는 들판인 접경지대를 몇 군데 발견했다. 이것이야말로 내가 원하던 땅이었다. 나는 차를 주차한 뒤 숲으로 걸어 들어갔다. 그러자 안쪽으로 드넓은 들판이 펼쳐졌다. 숲을 통과해 뻥 뚫린 공간으로 나오는 느낌이 기가 막히게 좋았다. 빛이 쏟아져 내리던 그곳은 세상을 향해 탁 트여 있었다. 나는 부드러운 능선의 언덕을 올라가 부지의 북쪽 경계를 이루고 있는 울타리에 도착했다. 아름다운 목초지가 야트막한 내리막 경사를 그리며 펼쳐져 있었고 그 끝에는 일렬로 늘어선 나무를 따라 시냇물이 흐르고 있었다. 그 땅의 북쪽면 전체가 이 말도 안 되게 아름다운 풍경을 굽어보고 있었다. 호모가 말한 엘리시안 평온이 과연 이런 것일까 싶었다. 나는 다시 숲속으로 들어갔고 어떤 나무 아래에서 그 모든 것이 한눈에 조망되는 자리를 찾았다. 정면으로는 탁 트인 들판이, 오른쪽으로는
아름다운 초원이 보이는 장소였다. 숲은 고요하고 아늑했다. 마치 자궁 속에 있는 것 같았다. 자리에 앉자마자 나는 깊은 명상 속으로 빠져들었다. 그리고 돌아온 순간 나는 내가 드디어 집을 찾았음을 깨달았다. 나는 한 번도 땅을 사본 적은 없었지만 얼마간의 돈은 있었다. 학부를 졸업하자 아버지는 그 이후의 공부는 스스로 알아서 하라며 대학 자금으로 남은 돈을 모두 내게 주었다. 하지만 석사와 박사 과정을 모두 전액 장학금을 받으며 다녔기 때문에 나는 아버지가 준 1만 5천 달러를 건드리지 않고 거의 고스란히 모아놓을 수 있었다. 이제는 그 돈을 쓸 때였다. 나는 숲 안쪽 들판이 걸쳐져 있는 땅 2곳을 모두 사기로 했다. 그러면 호젓하게 누릴 수 있는 땅이 아주 많아지는 거였다. 땅 주인과 계약하기 전 나는 1만 2천 평의 땅에 기꺼이 지불할 수 있는 최대 액수를 미리 뽑아 놓았다. 요구하는 금액보다 훨씬 적은 액수였지만 그 돈으로 합의가 안 된다면 이 땅은 나와 인연이 없을 것이라고 스스로에게 못 박았다. 어느 쪽이건 나는 완전히 괜찮았다. 그런데 결국 이 무심한 태도 덕에 협상의 주도권은 내게로 넘어왔고 나는 땅을 사는데 성공했다. 하지만 나는 기쁘지도 않았다. 그저 단호한 결의만이 느껴졌을 뿐이다. 내 앞에 펼쳐져 있는 길은 호락호락하지 않을 터였다. 이미 나는 너무나 많은 것을 나 너머를 탐색하는 데에 바쳤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모든 것을 바칠 요량이었다. 신성한 오두막을 짓다. 밥 굴두는 고등학교에 입학하자마자 사귀게 된 친구다. 우린 둘 다 북쪽에서 플로리다로 이사와서 10학년에 입학한 전학생이었다. 우리는 바로 친해졌고 대학 때까지 내내 좋은 친구로 지냈다. 밥은 손재주가 좋아서 기술 과목에서는 언제나 최고 점수를 받는 학생이었다. 내 땅에 명상을 위한 오두막을 지을 때가 됐을 때 그는 주저없이 달려들었다. 밥이나 나나 실제로 사람이 사는 오두막 같은 것은 지어본 적이 없었다. 나도 손으로 하는 일은 잘하는 편이어서 고등학교 때 스포츠카 정비 일을 한 적은 있다. 하지만 집이라니 그건 밥과 내가 할 수 있는 차원의 일이 아니었다. 우리는 대학 친구인 바비 알트만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바비의 장점은 그가 실제로 집을 지어본 적이 있다는 게 아니라 건축학 석사 학위를 딴 지 얼마 안 됐다는 데 있었다. 적어도 그는 집을 어떻게 설계하고 지어야 하는지에 대한 이론을 알고 있었다. 내가 한동안 은둔할 수 있는 자그마한 오두막 한 채를 짓는 게 뭐 그리 어렵겠는가. 바비 알트만은 정말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 것 같았다. 그는 오두막 설계도를 순식간에 완성하고는 발사나무로 모형까지 뚝뚝 만들어냈다. 그의 디자인을 처음 봤을 때가 기억난다. 나는 말 그대로 그가 미쳤다고 생각했다. 그것은 명상을 위한 조그맣고 단순한 원룸 오두막이 아니었다. 전면 유리창만 가로 5m, 높이 6m에 달하는 쐐기형의 주택이었다. 아주 솔깃하게 얘기하면 내가 처음에 생각한 집은 문과 창문 몇 개가 달린 네모 상자 모양의 집이었다. 건물 같은 것은 한 번도 지어본 적이 없는 대학 졸업생 3명이 이런 큰 저택을 어떻게 만드나? 하지만 바비 알트만은 짓기 어려운 집이 아니라며 뜻을 굽히지 않았다. 나는 그다지 확신이 들지 않았지만 밥 굴드는 쌍수를 들고 찬성했다. 그는 허 벌판에 텐트를 치고
거기서 먹고 자며 집을 짓는 일이 재미있는 도전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나에게는 이미 전면적인 도전거리가 있었기 때문이다. 절대의 고요와 평화가 깃든 내 사랑하는 내면으로 되돌아가는 일 말이다. 하지만 건축학적으로 설계된 아름다운 명상 오두막을 지어야만 그곳으로 갈 수 있다면 나는 도전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우리는 젊은 히피와 미친 사람들만의 전매 특허인 정신줄 놓기를 실천하며 바로 작업에 착수했다. 그것은 대단히 놀라운 경험이었다. 바비 알트만이 구상한 알프스풍 오두막을 짓기에는 내 수중에 돈이 거의 없었다.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2명의 밥은 목재 하치장에서 파는 말끔한 목재 대신 거칠게 톱질한 목재를 사용하기로 합의했다. 일이 되려고 했는지 내 부지에서 고속도로로 몇 킬로만 내려가면 되는 곳에 제재소가 하나 있었다. 그리피스 목재 제재소였다. 제임스 그리피스 부부는 전형적인 남부 시골 사람들로서 긴 머리를 휘날리는 우리 셋과는 완전히 달랐다. 목재를 가지러 갈 때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힐끗힐끗 쳐다봤다. 하지만 긴 머리 말고도 우리에게는 튀는 점이 있었으니 바로 주문 내역이었다. 우리는 맨 먼저 집의 지지대가 되어줄 사이프러스 기둥을 11개 주문했다. 약 9m 정도 되는 목재를 신청했는데 그 정도면 가히 그냥 나무라고 해도 좋을 크기였다. 제임스 그리피스는 목재 운반 트럭에서 가장 곧게 뻗은 나무를 우리가 직접 고를 수 있게 허락해 주었다. 우리는 직원들이 나무 하나하나를 거대한 작업대에 묶어놓고 1cm 정도의 오차는 있을지언정 양쪽으로 15cm씩 잘라내는 광경을 지켜보았다. 실제 나무가 집의 지지대로 변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노라니 진짜 흙을 밟고 산다는 게 이런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시간이 흐르자 그리피스 씨는 우리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하루는 제재소 바로 옆에 있는 자기 집으로 저녁을 먹으러 오라며 우리 3명을 초대했다. 텐트에서 살며 모닥불로 요리를 해먹는 우리에게 이 초대는 보통 일이 아니었다. 특히 거의 반년간 밴과 텐트를 전전하며 살았던 나에게는 더욱 특별했다. 단순히 집밥을 먹을 수 있어서가 아니라 진짜 제대로 된 집으로 들어간 것 자체가 나에게는 신선한 사건이었다. 그리피스 씨의 집은 오래전에 제재소에서 깎아 만든 얼룩덜룩한 사이프러스 나무들로 벽을 세운 따뜻한 시골집이었다. 그리피스 부인은 내가 채식주의자라는 말을 듣고 채소를 듬뿍 넣은 남부 요리를 만들어 주었다. 따뜻하고 친절한 대화가 오갔고 우리는 진짜 한 가족 같은 느낌이 들었다. 어느 순간 그리피스 씨가 영원히 기억에 남을 만한 말을 했다. 자네들 3명을 만나기 전까지는 히피들이란 지구상에서 제일 더럽고 상종 못할 종자들이라고 생각했어. 그런데 이제는 자네들이 진짜 좋아. 이것은 나로 하여금 생각을 돌리게 만든 아름다운 순간들 중에 하나였다. 믿기 어려운 이 경험들은 도대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어떻게 된 일인지는 모르겠으나 뼛속까지 감동적인 사건들이 전혀 예상치 못한 장소에서 계속 일어났다. 나는 실로 어안이 벙벙해졌다. 몇 주가 지나자 집의 윤곽이 대충이나마 드러났다. 일단 외벽을 세우니 내부 공간에 대한 감도 잡히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바비 알트만이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 질문을 던졌다. 전기 배선은 누가 깔지?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일이었지만 내가 자원했다. 바비는 수업 시간에 읽었던 작은 전기 배선 책을 건네주고는 내게 일을 맡겼다. 내가 집 전체에 전기선을 깔 수 있을 것이라고는 그의 확고한 믿음은 오히려 나를 뜨악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그가 그렇게 믿는다면 나는 할 수 있었고 실제로 해냈다. 한 위대한 영적 스승이 이렇게 말한 바 있다. 날마다 내가 씹을 수 있는 것보다 조금만 더 많이 베어 물고 그것을 씹어라. 삶은 내게 아주 중요한 가르침을 주고 있었다. 우리는 소나무로 마루를 깔고 집 앞 뒤에 삼나무 데크를 설치하고 배관공의 도움으로 화장실에 주철 배관을 설치했다. 그때쯤 되자 집은 저절로 완성을 향해 달려갔다. 우리는 마음과 영혼을 쏟아부어 그 집을 지었고 우리가 이뤄낸 일에 매우 큰 자부심을 느꼈다. 나로 말할 것 같으면 단순히 명상용 오두막을 후딱 지어보자고 시작했던 프로젝트가 결국은 평생 잊지 못할 경험으로 남게 되었다. 하지만 이것이 내가 그토록 갈망했던 바는 아니었다. 내가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은둔자가 되어 내 가슴의 유일한 열망인 절대적 평화와 고요와 자유를 향해 수행하여 가는 것이었다. 이제 집이 완성되었으므로 나는 마침내 그 작업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내가 바란 것은 그저 자그마한 명상용 오두막이었을 뿐이다. 그런데 삶이 어떤 것을 짓게 만들었는지 보라. 삶은 우리가 미리 짜둔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는다. 예상치 못한 길이 열릴 때 우리는 두려움에 갇혀 거부하거나 그 길을 따라가며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다. 삶의 흐름을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였을 때 나는 상상조차 못했던 기회와 만남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삶은 언제나 내게 필요한 길을 열어주고 있었음을 알았다. 이 대목을 읽으면서 어제 있었던 일을 떠올렸습니다. 저는 인천 책쓰기 학교에서 6만 유튜브 빅마우스 TV님의 강의에서 사회를 맡았어요. 그분의 강의는 화려한 기법보다도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진실된 이야기였습니다. 무엇보다도 감동적이었던 것은 강의장에 모인 찐팬들의 모습이었어요. 멀리서 공부하러 오기도 하고 서로를 만나고 싶어 찾아왔다며 반가워하는 모습에서 진짜 소통이 주는 힘을 느꼈습니다. 그 순간 저도 깨달았죠. 사람들은 화려한 무대보다 진심과 연결된 이야기에 끌린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책임감을 준다는 것도요. 누군가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존재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유튜버의 길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저는 이 채널을 단순한 낭독 채널로 만들고 싶진 않습니다. 책을 통해 얻은 지혜를 나누고 AI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 방법과 용기를 함께 배우는 공간으로 키우고 싶습니다. 푸드 오아시스 프로젝트 역시 그 연장선에 있습니다. 인천, 부여, 춘천, 인제 조금씩 알리고 있는 이 프로젝트는 AI 기술과 선순환 철학을 통해 주민들의 삶을 개선하고 작은 불편을 해소하며 지역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고자 합니다. 이것도 결국은 삶의 흐름을 거부하지 않고 따라간 길에서 시작된 이야기입니다. 될 일은 된다. 9장과 10장은 이렇게 말해줍니다. 삶의 흐름을 억지로 바꾸려 하기보다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기적이 찾아온다고요. 저도 이제 어제 만난 강의장 사람들의 모습에서 그리고 제가 걸어가는 푸드 오아시스 여정에서 이 메시지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여러분은 요즘 어떤 흐름 앞에 서 계신가요? 그 길을 거부하지 않고 따라간다면 어떤 가능성이 열릴까요? 댓글로 함께 나눠주시면 우리 모두에게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생 100년 나르샤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